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꾸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아니에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이런데 이거를 자꾸 야당하고 언론이 계속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부동산 정책이 지금 망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어디서 실패를 했는가 하면 산업 경제 정책 전체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우리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그 우리 무역 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거든요. 또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나라고. 그래서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으니까 무역 흑자가 발생합니다. 무역 흑자가 발생하면 무역으로서 돈 버는 사람들이 와서 달러를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바꿔야죠. 하나로 바꾸면은 한국은에서 돈을 찍든 어쨌든 하나가 그만큼 시장이 풀리는 거예요.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 우리는 늘어나는 유동성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 문재인 정부 아니래도 그 이전부터도 정부의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우리가 우리 국민 총생산에 심지어 약할 때는 조세 비율이 세금으로 그것을 국가가 걷어들이는 비율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됐는가 하면은 우리 국내 총생산의 18% 19%밖에 안 되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게 드디어 이제 23%막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걷어들이거든. 걷어들이는 돈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더 풀릴 수밖에 없어. 얼마만큼 풀렸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정부에 있다 나올 때 2008년에 내가 정부에 있다 나왔거든. 돈 풀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M1, M2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M1은 바로 소위 요금을 내고 내가 지금 은행에다가 신청하면 바로 내주는 거. 그 다음에 집에 있는 현금, 우리 주머니에 든 거, 이게 다 이제 이게 M2야. 한국의 MMF. 이게 즉시 바로 쓸 수 있는 게 MMF.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한 2년 이내 꺼내 쓸 수 있는 뭐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조금 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필요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까지 합치면 여기 M2인데 보통 국제사회에서 M2를 많이 쓰고 또 M1도 쓰고 하는 거예요. M1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내가 정부에서 나올 때 2008년에 정부에서 나올 때 우리나라의 M1 기준으로 유동성이 얼마였는가 하면 280조 정도. 지금 얼마나 됐을까? 지금 이것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 아마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여다보질 않았는데 줄자가 1200조. 280조의 M1이 1200조가 된 거예요. M2는 당시에 1000조 뭐 어쩌고 하던 것이 지금 얼마가 됐는가 하면 3400조가 됐다. 그 돈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거예요. 이 돈이 풀린 돈이 자 물어봅시다. 어디로 흘러야지 정상이냐? 투자와 소비 쪽으로 흘러줘야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해서 풀린 돈이 투자 쪽으로 가가지고 공장이 지어지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그게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다시 임금을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돈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풀린 돈들이 투자와 소비 쪽으로 흐르는 게 멈춰버렸어요. 투자를 안 해요, 일단. 설비 투자고, 그 다음에 서비스 하려고 뭐 투자를 안 해, 지금. 왜 투자를 안 하느냐? 문재인 정부의 소위 반기업 정서라든가 이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을 그냥 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 쪽으로 흐르질 않고 이 사람들이 전부 투자를 전부 다 망설이는 거예요. 정부는 어쩔 줄 모르겠다고. 수시로 법인세 올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더더욱 고용이 늘어나는 쪽은
안 하려고 해요. 왜? 노동 위주의 정부 안에서 잘못하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 돈이 돌지 않고 그 다음에 소비 쪽으로 돌 돈도 코로나다 뭐 하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더더욱 죽어버렸어요. 이 돈이 어디로 돌아요? 투자와 소비 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돌게 돼 있지?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딘가로 흘러야 되거든. 돈은 내 주변에 있는 게 어딘가로 흐르지 않고 있는 돈은 없어요.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 이것이 자산시장 쪽으로 돈 거예요. 자산시장의 제1번 제일 쉬운 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 제2번 주식. 펀드를 모으면 주식. 그 다음에 코인.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 그림시장. 심지어 여기를 막으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면 와인, 금, 석유 막 가는 거예요. 부동산을 막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니랍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니까 야당도 말도 안 되는 대안들을 내놓는 거야. 무슨 100층 아파트를 갖다 막 지어야 된다는 헛소리를 해요. 말이 되는 소리야. 여러분들 서울 시내 강남에다가 토지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공급을 늘리는 건 뭐밖에 없어?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땅속으로 밑이 들어가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니까 위로 올리고 100층짜리 아파트를 막 짓자. 어떤 일이죠? 강남은 강남이야 이거지. 그 안에 사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 때까지 가버려. 이런 걸 아니라고 마구잡이 내놓는다고. 재개발, 재건축 무조건 허용해 줘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문제를 풀려면 아까 제가 했죠. 유동성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 돈의 흐름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산업이나 이 투자나 소비 쪽으로 가도록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흐르게 하는 뭐가 필요해? 정책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같은 사람 보고 당신은 그러면 어떡하냐? 당신이 다시 청와대 정책 옛날 정부에 있을 때처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들어가서 국가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떡하냐? 나도 캄캄해요. 그러나 소위 마지막 순간에 쓸 카드는 우리 같은 사람 눈에는 보여. 그런데 이 카드는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써야지. 못 모르는 사람이 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가는 이건 죽는 거죠. 말하자면 나를 고칠 수도 있지만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함부로 써가지고 결국은 누구 망신을 주는가 하면 당신 말 듣다가 해가지고 잘못됐잖냐 이렇게 한다. 그것은 그 칼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복음일수록 그 복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때 그게 복음으로서 역할을 하고 무슨 물건이든 바르게 자를 수 있는 거지. 칼 한 번 잡아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 자가 그 복음을 잡아 쓰다가 결국은 그 칼에 자기가 죽는다. 그거 같은 거예요. 정책도 똑같은 거거든. 같은 정책이라도 누가 집행하고 누가 그것을 오가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안 같은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것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 하면은 모르지. 그나마 지금 살까 말까 모르는 사람한테 줬다가는 완전히 다 엎어져.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지. 그러나 기본은 뭐냐? 기본은 아까 내가 부동산을 잡으려면 유동성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대통령한테 면담 요청까지 했어요. 앞으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문제와 모든 것이 다 터질 텐데 이 유동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가지고 제발 토론 좀 하자. 당신이 이 문제 알고 있냐? 결국 유동성이 터지게 돼 있다. 내 말 들은 사람들이 사실은 뭘 많이 샀어요. 나는 못 사잖아. 나는 땅 한 평, 코인 하나를 못 사는 사람이에요.
샀다가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 친인척들도 못 사게 하고 우리 뭐 집사 식구들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가지고 내 집 위에 땅 한 평을 가지고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결국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질 것이고, 최근에 와서도 내가 그랬거든.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이 유동성은 부동산을 규제하면 당연히 다음에 어디로 가냐, 다음에 코인으로 가고 그림으로 가지 라고 했는데, 내 말 듣고 산 사람이 코인을 10개를 샀어. 비트코인. 불과 1200만 원대 몇 달 전에 몇 억을 본 거지. 내가 전시방들을 얻어먹었어.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유동성은 어떻게 되냐?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 한국 사람들이, 정부는 엉망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단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세계 어디에 있나요?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도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도 만들어내서 결국은 외국에다 팔고 수출해서 돈 벌어올 거고, 오면은 그것이 여기서 다 뭔가 하면 그게 다 유동성으로. 게다가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들 정부 지출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부 지출은 줄일 수가 없어요. 이미 복지 혜택이 다 뭐다 나간 거 있지. 그거 한 번 나가고 난 다음에 못 끊어. 결국 그게 나가면서 더 많은 지출이 또 따라옵니다. 결국은 정부 지출도 계속 커지고, 그 다음에 수출도 어느 정도 될 거고, 무역 흑자는 발생할 거고,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유동성을 어느 쪽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산업과 경제 산업, 그러니까 투자 쪽이나 소비 쪽으로 흐르게 하지 않고는 그런 구조를 잡지 않는 한 지금 이런 문제는